아기가 보내는 반사 신호 놓치면 수유 수면 리듬이 모두 흔들릴 수 있어요. 초보맘이라면 꼭 알아야 할 루팅 반사, 모로 반사, 빨기 반사.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간단히 3가지 반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루팅 반사는 입 주변을 자극했을 때 젖을 찾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수유 신호와 직결됩니다. 두 번째, 모로 반사는 아기가 깜짝 놀라 팔을 벌렸다가 다시 오므리는 반사로 수면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빨기 반사는 입에 닿는 자극에 반응에 빠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수유 능력과 자기조절 발달과 연결되어 루팅 반사란? 루팅 반사는 신생아의 기본적인 생존 반사 중 하나입니다. 출생 직후부터 아기의 입 주변을 손이나 젖꼭지로 살짝 건드리면 입을 벌리고 고개를 돌려 젖을 찾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으려는 생리적 반응이며 신생아의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루팅 반사, 언제 시작되고 언제 사라질까요? 루팅 반사는 출생 직후부터 활성화되며 보통 생후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거나 사라집니다. 다만 조산아의 경우 신경계 발달이 늦어져 루팅 반사가 약하거나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사 소실 시기가 너무 늦거나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경우 신경학적 검진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팅 반사를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입술 옆 볼, 턱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자극했을 때 고개를 자극적으로 돌리며 입을 벌립니다. 때로는 수유 중에도 젖을 찾는 듯한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수유 후에도 루팅 반사가 지속되면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극에 반응하는 본능일 수도 있어요. 루팅 반사를 놓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루팅 반사를 놓치면 아기가 배고픔을 신호로 보내고 있음에도 적절한 타이밍에 수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고픔이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수유 거부, 과도한 울음, 수면 패턴 불안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는 울음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울게 되면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보맘이 알아야 할 수유 신호, 하품, 입술 오물거리기, 손을 입으로 가져가기, 입을 벌리고 입맛 다시기, 입 주변을 건드리면 반응하기. 이 신호들은 모두 나는 준비됐어요, 배가 고파요를 나타내는 아기의 언어입니다. 특히 울음은 마지막 신호라는 걸 기억하세요. 울기 전에 수유를 시작하는 것이 아기에게도 엄마에게도 가장 좋은 수유 리듬을 만듭니다. 수유 리듬을 잘 잡는 꿀팁, 울기 전 수유 신호를 포착하세요. 울기 시작하면 이미 스트레스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모유 수유 시에는 평균 1.5에서 2시간, 분유 수유 시에는 평균 2.5에서 3시간 간격으로 수유하세요. 단, 아기의 개별 차이는 고려하세요. 수유 후 트림은 반드시 유도하세요. 트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배 속에 공기가 차서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밤 수유 시 조명은 최소화하고 강한 자극을 피해 아기의 수면 연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루팅 반사는 신생아가 보내는 가장 중요한 수유 신호예요. 이 신호를 놓치면 수유 리듬은 물론 수면 리듬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수유 타이밍을 미리 알아차리고 아기의 리듬에 맞춰 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울기 전에 아기의 신호를 먼저 읽어주세요. 2부, 모로 반사. 혹시 아기가 자고 있다가 갑자기 팔을 쫙 벌리고 깜짝 놀라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바로 모로 반사입니다. 모로 반사는 신생아의 대표적인 원시 반사 중 하나로 갑작스러운 소리, 밝은 빛, 움직임 등에 놀라 양팔을 크게 벌렸다가 다시 움켜쥐는 동작을 말해요. 생존과 연관된 본능적인 반사로 떨어지는 느낌에 반응하는 것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생후부터 2개월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4에서 6개월 사이에 점점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 반사가 수면 중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기가 자다가 스스로 놀라서 깨는 경우 수면 리듬이 깨지고 밤중 각성, 수면 부족, 수유 리듬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로 반사 대처법, 수면 환경 최소 자극 유지, 목욕, 마사지, 조용한 조명 등 매일 반복, 매일 비슷한 루틴을 반복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짧게 목욕을 시켜주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준 뒤 은은한 조명을 켜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안아주면 아기는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일관된 패턴은 수면 습관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모로 반사로 인한 깜짝 깨는 현상도 줄일 수 있어요. 속삭여 감싸기 스와드잉. 팔과 어깨를 안정적으로 감싸주면 깜짝 놀람을 줄이고 깊은 수면 유지에 도움됩니다. 단, 뒤집기 시작한 이후엔 속삭여 사용은 중단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을 스스로 뒤집을 수 있는 시기에는 움직임이 제한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로 반사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6개월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신경계 발달, 지연의 신호일 수 있으니 소화과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잠부 빨기 반사. 아기가 입에 뭔가 닿으면 바로 빠는 반응. 이건 바로 빨기 반사 sucking reflex입니다. 빨기 반사는 신생아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대표적인 반사입니다. 젖이나 젖병이 입에 닿으면 별다른 학습 없이도 빠는 행동이 나타나죠. 생후 직후부터 강하게 나타나며 보통 3에서 4개월 사이 점차 약해지고 자발적인 빠는 능력으로 넘어갑니다. 빨기 반사의 특징, 반응은 빠르고 일정하며 리듬이 있습니다. 입이 아닌 뺨이나 턱에 닿았을 때는 루팅 반사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어요. 빨기 반사가 약한 경우 수유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충분히 먹지 못해 자주 깨는 아기라면 입 근육의 발달 문제, 신경 전달 이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수유 자세나 젖꼭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해요. 반대로 빨기 반사가 너무 강해 손가락이나 옷깃을 지나치게 빠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정상 범주 내 자가 진정 행동이니 억지로 막기보단 지켜봐 주세요. 빨기 반사는 수유 능력, 입 근육 발달, 자기 조절 능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초기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기가 말 대신 몸으로 보내는 신호, 루팅 반사, 모로 반사, 빨기 반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한 반사들은 엄마에게 보내는 작은 몸짓의 언어입니다. 그 신호를 먼저 읽어주는 것, 그게 바로 좋은 부모의 시작이에요. 구독하고 아기의 다음 성장 신호도 함께 알아가요. 초보 부모를 위한 더 파자마 채널입니다.